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면은 하시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은 못한다고 하거나 어디 알아봐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고, 그런 일이 생겨야 나한테 실력이 느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느는 것은 일감이 없으면 실력이 안 늘어. 그런데 일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딱딱 막으면 그 사람은 그런 실력만 느는 거야. 딱딱 막는 실력. 밖에서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댓글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실제 해보면 그렇게 왈가불가할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이 말 저 말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 전기 관리자가 뭐 스위치로 되어 있는 것을 타이머로 교체하는 뭐 작업에 오다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하면은 전기공사법에 걸립니까? 이러한 질문이 왔더라고. 그 사람은 그 뭘 본 거예요? 여기저기 이런 걸 쳐봤겠지. 그러면은 뭐 스위치류 무슨 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거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전기공사법 위반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보고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전기기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기기사. 그러면 전기기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기를 점검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뭐 보수한다거나 어떤 설치한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전기기사라고 그러잖아요. 공사업체에서 뭐 전기 작업하는 사람도 전기기사, 아파트에서 전기 관리하는 사람도 전기기사, 저같이 지금 현재 건물에서 전기 관리하는 사람들로 뭐 보직, 뭐 직책을 모르면, 직급을 모르면 전기기사예요, 전기기사. 그러면 전기기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전기기사가 하는 일이 전기다 했을 때는 뭐 전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작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아. 이제 결론은 뭡니까? 전기기사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왜 못하는가? 할 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알면 다 해요. 그러니까 그 공사업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사업체 근무 안 하고 아예 월급 뭐 공사업체에서 벌던 일당 맛 보다가 이제 이런 건물 관리로 가려고 하면 돈은 적지만 그래도 생명력이 길다 해서 이제 건물 관리로 오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점이 뭐냐면, 이야, 손재주가 좋다는 거지. 발로 일을 하진 않잖아. 일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그 현장에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저는 1993년도부터 아파트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현장에 있을 때는 현장 책임자, 관리소장을 겸직을 했어요. 겸직이라는 건 뭡니까? 전기안전관리자를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안전관리자 하면서 소장 업무를 겸직을 했다는 거예요. 책임자. 그러면 그 책임자를 뭐라고 하냐면 현장 사장을 대행하니까 현장 대리인이라 그래. 현장 대리인. 제일 좋아하는 직원이 어떤 직원이냐면, 이야, 손재주 좋은 직원들. 제 직원 중에서도 막 공사업체에 있다가 온 직원도 있었고, 뭐 기계직이면은 막 기계 그 배관 설비 하다가 온 직원이 있었어요. 아, 그런 분도 젊은 때 오더라고, 건물 관리로. 돈이 그때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뭐 반장 하나 맡거나 아니면 좀 잘하시는 분들은 기계 주임이나 과장 줘가지고 이제 일을 막 맡기면 뭐 5만 걸 다 만들어요. 5만 거 용접하면서 5만 걸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현장에서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지 뭐 법에 저촉되냐 안 되냐가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뭐 전기 공사성 작업도 많이 하죠. 뭐 배선도 하고 배관도 깔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할 때, 전기 공사할 때 해놓은 것은 전기 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구획을 한다든가 뭘 조금 한다든가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필요한 작업들이 많아요. 빌딩 관리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 소장들하고 이제 현장 소장인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갑이라고 있잖아. 아니면 발주처, 아니면 관리 감독하는 저희가 뭘 하는 거야. 협의하는 부서가 있어. 그런데 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이거 시설직에서 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현장 소장들은 이제 그걸 판단하지. 그걸 판단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실력도 되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아, 이거는 뭐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사성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전기공사업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 건물 지을 때가 아니고 건물 지어져서 사용할 때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전기 설치 같은 걸 할 때 안전관리자가 있거나 뭐 아니면 전기 기사가 있으면 여기에 맞게끔 그냥 설치하시면 돼. 거기에 배관을 어떻게 써야 되고 전선 규격을 어떻게 써야 되고 뭘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용에 문제만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법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현장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현장에 맞게끔. 이런 말을 하면 저것도 틀렸습니다. 야, 진짜 내가 이거 이들아 믿고 말이야 저 1990원 주고 이거 멤버십 회원 가입했더니만 저런 이 거짓말 같은 말만 하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가깝을 하겠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용역 현장이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용역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역 회사가 큰 데는 사업소고 현장을 사업소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업소장 하니까 소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용역 현장인 경우에는 본사가 있으면 큰 용역 회사다 하면 현장이 뭐 100개는 됩니다. 100개. 100개도 많으니까 시설관리 현장을 50개로 치자고 50개 현장이다. 그런 현장에서 제일 최고로 인정받는 소장은 어떤 소장이냐? 본사에서 오라가라 안 하고 알아서 잘 해주는 곳. 이런 데를 최고인 소장으로 쳐요. 뭐 직원이 나가든가 들어가든가 어쩌든가 본사에서 오라가라 안 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용역이면 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주처에서 본사 직원을 오라가라 한단 말입니다. 사장한테도 막 전화하고 이러한 현장들은 어떤 진짜 골치 아픈 현장이고 그렇지 않고 조용한 현장이 있어. 자, 그런 현장은 조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장 소장들이 발주차하고 인원하면서 이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탁탁탁탁 하면서 업무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직원들이 그런 소장이 있으면 직원들이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어떤 소장은 발주차고 이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우리 일 아닙니다. 딱딱 그냥 잘라버려. 만약에 어떤 사람은 또 소장이 딱 와서 직원한테 딱 던지면, 이거 저 못합니다. 아니, 이번에 소장이 받아와서 직원한테 던졌는데, 이거 좀 하자 하면은 못합니다 해버려. 그러면은 그때는 소장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소장하고 직원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 문제가 있냐면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불분명한 문제. 내가 내일이다 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는데 불분명해요 안 해요? 불분명 안 합니다. 어떻게 돼? 모두 내일이야.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뭘 설치를 하든 전기를 만들든 무엇을 하든 자기 집이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멋대로 하잖아요.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 뭐 건축공사를 해도 불법이고 전기공사를 해도 불법이고 뭐 모든 게 불법이야. 불법. 만약 설치를 한다면 다 공사급이면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누가 뭐라 해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누가 와서 검사를 해? 없잖아요.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야. 건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허가 받는 거 아니면은 사실은 다 알아서 한다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칸막이가 쳐진다, 뭐 쳐진다 하면은 뭐가 언제 문제가 돼요? 소방 점검할 때 딱 보면은 감지기 설치를 했니 안 했니, 유도등 설치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사전에 일일이해서 그런 것을 추가 작업하겠죠. 뭐 공사업체를 불러서 하든가 아니면 이런 간단한 건 우리가 달아주면 우리가 달아주기도 하고 시설직에서 달아주기도 하잖아요. 혹시 놓쳤을 땐 소방점검에서 딱 지적을 해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소방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땐 추가로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배관 천장에 이제 스프링클러 헤더 배관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시설직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은 현장 소장이 판단해서 야 이건 진짜 해보다가 뭐 잘못되고 천정이 무너지거나 이 소방 이 밸브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력이 없다 했을 때는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외주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발주처에서 알아가지고 아 이거 실력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 실력이 안 되는 걸 알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외주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큰 용역인 경우에는 그런 실력을 웬만하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 헤드가 터졌다, 헤드 하나 교체한다, 그러면 누가 다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용역직 시설관리직이다 그러면 시설관리직에서 그런 업무는 다 합니다. 헤드 교체는 어떤 교체예요? 이건 소모품이 되는 거야. 헤드는 불량 나면은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 교체 정도는 다 해요. 만약에 기계다 그러다가 어떤 뭐 이제 배관이 녹이 슬어서 이쪽에서 분기 배관이 물이 새, 용접 기술이 있으면 내부에서 그 용접해서 수리하는 거고, 분기 배관 하나 더 딸 일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크게 듭다 치지만 그렇게 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에 따지면 기계의 공사성이 되는 거고, 전기공사도 마찬가지. 소방기계는 별로 일이 없는데 전기는 뭐 해달라는 게 많잖아, 해달라는 게. 그러면은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조명등 갈고 이런 거는 공사성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러다 보면 조명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콘센트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구간이 한 10m 끌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 분전반에서 분기 분전반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공사성이 되는 거예요, 공사성.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내부에서 만약 할 수 있으면 다 합니다, 다 해요. 이러한 것을 안 해보면은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다음 걱정을 뭘 하냐면, 하지 못하는 걱정보다도 이걸 전기공사냐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한다고. 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지 뭐. 못하는 거. 이 새끼들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외부 줘야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현장에서 제일 우대받는 사람, 만약 시설관리다 하면 우대받는 사람은 5만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대를 받아요. 그걸 보고 백공이라 그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현장이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도 저가 직장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도 사업소가 11개 사업소예요. 11개 사업소.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소가 저희 사업소 하나예요, 하나. 다른 현장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본부가 있는데 본부에서 사업소에 몇 번씩 오라가라 해서 1년에 몇 번씩 오라가라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본부 직원들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합니다 하면서 옥신각신 하는 일이 많아져. 못하는 것도 확실히 이제 이해를 시켜주면 오라가라 안 하고 자기들이 발주 주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참 자기네도 참 긴가민가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디라 TV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보내주잖아요. 뭐 작업하는 영상도 보내주고 고치는 영상도 보내주고 뭐 어떤 말도 하고 막 하는데,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에서 실력이 늘어나고 내가 오만 데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면접을 본다, 아니면 그 실력 검증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딱 자세가 나오고 포스가 나오고, 이 사람은 딱 안 봐도 비디오야. 그렇게 해서 취업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취업하면은 그 현장은 몰라. 그때는 몰라. 그 사람이 있을 때 몰라. 그 사람이 나가면 알아. 그 사람이 있을 때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니까 막 고마워가지고 뭐 사주고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하나 뭐 그렇다 뭐 이런 거 막 해줬다고 뭐 밥을 사주거나 뭐 돈 주거나 하는 것도 없어, 솔직히.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한번 시도하면서 내 기술을 습득을 해버린다고 할 일이 있으면, 뭐 저 같은 경우에 막 CCTV도 막 만져버리잖아요. 며칠 전에 뭐 CCTV 공사하는 걸 했더니만 어떤 사람이 저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직 욕을 다 먹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할 수 있는 범위면 다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하지 못해서. 그런데 저도 귀찮은 거야. 그런 걸 해주려고 하면은, 맨날 놀고 싶지. 그런데 그런 거 해주려고 하면 저 혼자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직원들을 끌고 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하면서 그런 것까지 모두 안 하고 나는 가만 앉아가지고 감시하고 뭐 운전할 것 없어. 자동 제어로 다 해버리니까. 자동으로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만약 내가 전기직으로 들어갔어. 검침하고. 뭐 검침할 거 있어. 검침도 자동으로 다 되는 판국에 이 일도 하냐, 이 일도 내일 하냐, 저것도 내일 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퇴근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퇴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미쳐버리는 거지, 미쳐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만약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건데, 안 한 사람들은 자격증만 갖고 있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은퇴를 해서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 뭐냐면, 그 현장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걸 할 줄 모르니까 이야, 이거 내 실력이 없어서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취업 안 해보면 이게 쉽지 않아. 일하는 게 쉽지 않아.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떤 연습을 막 해보고 간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 막상 들어가 봐야 닥치는 대로 되는 거야. 막상 들어가 봐야 어떤 일이 닥치고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딱 들어가 봤는데 어떤 오달 줬는데 내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난감한 거지. 한다고도 못하고 못한다고도 말 못하고. 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시설 관리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어. 나는 군인이 아니야. 요즘 우크라이나가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데 뭐 어느 나라가 뭐 옳다 그러다 그걸 따지기 전에 양쪽에서 둘 다 군인들이 있고 뭐 민간인도 있고, 민간인들이 막 군인으로 자원한 것도 있더라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봐서 하는데,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남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 그때는 전쟁이 났을 때는 군인만 총 잡는 게 아니고 민간인도 총이 있으면 들고 다녀. 총법법 위반이니 뭐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렀다 하면은 누구나 그냥 자동으로 그냥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내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서 나갔을 때 다른 직장으로 가면 또 살아남고 취업이 수월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전등도 갈 수 있고 스위치도 갈 수 있고 콘센트도 갈 수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나가면서 차단기도 교체할 수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나가면 배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나가면 타이머 교체도 할 수 있고, MCC반 교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펌프에 뭐 이러한 센서 교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이것저것 더 해달라면 더 할 수 있고, 점점 자기 실력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술자라는 게 그렇잖아. 가만히 있는 사람이 기술자가 아니고 손재주 좋은 사람이 기술자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일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 일을 해봅니다. 기능은 많이 살아있어. 기능은 많이 살아있는데, 기능은 처음엔 모르지만은 하다 보면 기능이 늘어나면서 기능은 많이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버리냐면 머리에 익혀버린 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머리에 익혀버린 게. 그래서 이것을 리바이벌 계속 안 해주면은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잖아. 막 재미난 얘기가 들었어.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 것이 되고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적인 것도 있는데 기술적인 거 머리에 좀 두고 해야 되는 게 있어. 리바이벌 해주지 않으면 까먹는 거예요. 저번에 이걸 뭐 무슨 변압기 온도 맞추는 걸 이렇게 맞췄는데 좀 있으면 까먹어 버리는 거야. 좀 있으면, 야, 저번에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드라 TV를 하면서 뭐 저도 오만 걸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시설관리 실무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잘 알아서 탁탁탁탁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 저번에 뭘 내가 영상 찍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더라? 그래서 찍기 전에 또 막 다 테스트 해봐야 돼. 그 다음 또 영상 찍어요. 전들 뭐 별 수 있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뭐 무슨 기술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정신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해. 왜 그걸 얘기하냐면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안 바뀌면 그 다음이 안 돼. 은퇴 이후에 막 자격증 따시면서 이제 지금 뭐 직장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정신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에서.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정신이 깨어 있으니까 뭔가 하나 새로 읽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더 도전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나는 일을 찾겠다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이것도 따고 하는데 아, 내가 잘 모르고 하니까 어디에 이디라 TV를 보니까 아, 이 사람 그 좀 그럴싸하게 말도 하고 그나마 우리한테 좀 도움 주는 영상도 좀 만들어주고 하니까 이디라 TV가 그나마 생명력이 있고 이거 보는 사람도 많고 카페를 만들어 오니까 지금 뭐 6,700분인가 카페 회원도 가입되어 있고 그분들이 뭐 들어왔다고 뭐 매일매일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도움이 되니까 이디라 TV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었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늦었지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늦었지만이 늦는 게 아니고 그날부터 출발하는 게 빠른 겁니다. 내가 지금 은퇴 이후에 뭔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미 막 이디라 TV를 보면서라도 기능을 익히시는 분, 아, 자가로 막 테스트하기 사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연습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런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 발짝 앞서는 거. 지금 보면 어디에 막 취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취업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사실 말 못할 사정도 많아. 사실 해보니까 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롭고 나가고 싶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분도 많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야, 다 추억거리라. 추억거리. 현직에 있을 땐 괴로울 수 있어도 내가 이직해서 보면은 그 직장이 별일 없었고 이직한 현장이 더 힘들고 매일 힘든 것은 어떤 데가 힘드냐면 현직이 힘든 겁니다. 현직. 일이 쉽든 안 쉽든 현재 닥친 거잖아. 현재 닥친 거니까 이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본인이 힘들든 안 힘들든 간에 만약에 지금 정년 이후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노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는 친구가.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안 놀아. 안 놀면 어떻게 돼요? 전화가 와. 야, 뭐하냐? 야, 너 만날 시간이 없네. 뭐 하면 야, 우리 사무실 한번 와라. 와라. 그렇게 해서 커피 한 잔 먹고 뭐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 먹었다고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1시간 내 2, 30분에서 1시간 정도 커피 먹어주고 다음에 보자 해서 보내. 야, 우리 그 친구 노는 친구는 부러워 주는 거예요. 부러워 주는 거. 저도 그래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바쁘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안 해. 그 사람들 뭐 만나자 뭐 하자 뭐 심심하다 뭐 카톡도 막 하고 하는데 전화를 안 해.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놀거든요. 공무원 하다가 정년퇴임해서 지금 연금 받으면서 노는 친구도 있고 뭐 등등등등 한데 죽을라 그래. 커피 한 잔 할래? 하면 저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한가하게 가서 커피 먹을 시간 없거든. 야, 우리 사무실 와라. 그래서 우리 사무실로 와요. 그럼 제가 30분 정도 커피 먹고 보내버립니다. 이제 말이 조금 삼천포로 좀 빠지는 말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 관리 업무 하면서 야,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고민을 하시는 것은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면은 하시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은 못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알아봐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고 할 수만 있으면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겨야 나한테 실력이 느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느는 것은 일감이 없으면 실력이 안 늘어. 일감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일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딱딱 막으면 그 사람은
그런 실력만 느는 거야. 딱딱 막는 실력. 그런 실력만 늘면서 그 다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업무 조율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을 때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해주면 그 사람이 최고가 됩니다. 최고가 돼요. 시설관리계에서 최고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 업무를 얼마나 매끄럽게 해내느냐,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어떤 분이 질문도 오고 해서 제가 이러한 말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영상을 잠시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